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노년기 새로운 친구 만들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사회적 관계는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은퇴로 직장 동료들과의 만남이 줄어들고 자녀들은 독립해 각자의 삶을 살아가며 오랜 친구들은 이사를 가거나 건강 문제로 만남이 어려워지거나 때로는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들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로 인해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도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이 시기는 자신의 진정한 관심사를 추구하고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깊은 우정을 쌓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년기에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방법과 그 중요성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노년기의 친구가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볼까요? 물론 가족의 사랑과 지지는 매우 소중합니다. 하지만 가족 관계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친구 관계는 선택적이고 상호적인 특성이 있어 다른 종류의 만족감을 줍니다. 가족은 주어진 관계라면 친구는 서로 선택한 관계이기 때문이죠. 연구에 따르면 활발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가 더 좋다고 합니다. 친구와의 교류는 우울증 위험을 낮추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심지어 수명 연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한 연구는 80년 이상 사람들의 삶을 추적한 결과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의 가장 큰 예측 요인이 바로 좋은 관계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를 증명하는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83세의 이정숙님은 70대 초반에 남편을 잃고 깊은 우울감에 빠졌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해외에 살고 있어 자주 만나기 어려웠죠. 그러다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독서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과 10년 넘게 깊은 우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정숙님은 이 나이에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제 친구들은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매주 그들을 만나는 날이 기다려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예로 78세의 박영호님은 은퇴 후 무료함과 목적, 상실감으로 힘들어하다가 시니어 탁구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운동을 위해 시작했지만 곧 클럽 회원들과 돈독한 우정을 쌓게 되었죠. 이제 그들은 탁구뿐만 아니라 함께 여행도 가고 서로의 집에서 식사도 하며 가족 같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영호님은 친구들이 제 건강을 지켜주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그들을 만날 생각에 설레죠.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노년기의 친구 관계는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노년기에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과 장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공통 관심사를 중심으로 한 모임이나 클럽에 참여하기입니다. 독서, 원예, 요리, 미술, 음악, 춤, 등산, 걷기, 체스, 마작 등 자신이 관심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한 모임을 찾아보세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고 공통의 경험을 통해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미영님 71세는 평생 책 읽기를 좋아했지만 혼자 읽는 것에 약간 지루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동네 도서관에서 시니어를 위한 독서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용기를 내어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어색했지만 점차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죠. 이제 그녀는 독서 모임의 핵심 멤버가 되었고 모임 밖에서도 회원들과 함께 영화를 보거나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책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다 보니 금방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우리는 나이는 다르지만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기입니다. 자원봉사는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지역 도서관, 병원, 복지관, 동물보호소, 환경, 단체, 고아원 등 다양한 곳에서 자원봉사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69세의 이종석 님은 은퇴 후 처음에는 여행과 골프로 시간을 보냈지만 점차 무언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지역 보육원에서 주 2회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그곳에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 시작했지만 지금은 제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받고 있어요. 아이들의 웃음과 좋은 친구들, 이것이 제 노년의 보물입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나 강좌에 참여하기입니다. 대학의 평생교육원, 노인복지관, 주민센터, 문화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강좌에 참여해 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과 함께 같은 수업을 듣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습니다. 67세의 최영미 님은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실버 모델 과정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호기심에서 시작했지만 과정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고 같은 꿈을 꾸는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그들은 이제 함께 패션쇼에 참여하고 시니어 모델로 활동하며 제2의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60대 후반에 모델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자신감도 얻고 소중한 친구들도 만났죠.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해요. 라고 그녀는 웃으며 말합니다. 네 번째 방법은 종교 활동이나 신앙 공동체에 참여하기입니다. 교회, 사찰, 성당 등의 종교 기관은 다양한 모임과 활동을 제공하며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74세의 박영자님은 남편과 사별 후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오랜 친구의 권유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여성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성경 공부보다는 그냥 집에서 나오기 위한 이유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모임에서 만난 분들이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금방 편안함을 느꼈죠. 지금은 그분들이 제 삶의 버팀목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 활용하기입니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다면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그룹,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오픈 채팅, 시니어를 위한 앱 등 다양한 플랫폼이 있습니다. 70세의 정민수님은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운 후 같은 지역에 사는 시니어들을 위한 카카오톡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정보 교환을 위해 시작했지만 점차 실제 만남으로 이어졌고 이제는 매주 함께 등산하는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디지털 세상이 저에게 새로운 친구를 선물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배우니까 재미있더라고요. 라고 그는 말합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이웃과의 교류 강화하기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친구를 찾아보세요. 아파트 주민 모임, 동네 행사, 지역 축제 등에 참여하면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습니다. 76세의 이영수님은 아파트 관리실에서 진행하는 시니어 텃밭 가꾸기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채소를 기르는 것에 관심이 있었지만 같은 텃밭을 가꾸는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고 이제는 서로의 집을 오가며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 살면서도 10년 넘게 인사만 하던 사이였는데 텃밭 덕분에 이렇게 가까워질 줄 몰랐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고 서로의 집에서 식사도 자주 해요. 라고 그는 말합니다. 일곱 번째 방법은 여행이나 동호회 활동 참여하기입니다. 시니어를 위한 여행 프로그램, 걷기 모임, 댄스 클럽, 합창단 등에 참여하면 즐거운 경험을 공유하며 자연스럽게 친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65세의 강지영님은 은퇴 후 취미로 사진 찍기를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시니어 사진 동호회 모집 공고를 보고 가입했고 이제는 매월 회원들과 함께 전국 각지로 사진 여행을 떠납니다.
사진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보는 법을 배웠고 그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들도 만났어요. 우리는 서로의 사진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자연스럽게 인생 이야기로 넘어가곤 해요. 그런 대화가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 주었죠.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여덟 번째 방법은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입니다. 젊은 세대와의 교류도 새로운 시각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멘토링 프로그램, 지역 대학생과의 교류 프로그램, 청소년 센터, 자원봉사 등 다양한 기회가 있습니다. 79세의 김용호님은 지역 대학의 세대 공감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대학생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학생들은 그에게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를 가르쳐 주는 상호학습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젊은 친구들과 이야기하면 저도 젊어지는 것 같아요. 그들의 열정과 에너지가 저에게도 전해지거든요. 나이 차이가 있지만 진정한 교류는 가능해요. 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렇게 여러 방법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지만 노년기에 친구를 사귀는 것은 젊었을 때와는 조금 다른 도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 노년기 친구 관계 형성의 특징과 도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노년기에는 첫 인상이나 외모보다 가치관과 성격의 일치가 더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종종 외모나 사회적 지위 등 외부적 요소에 끌리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비슷한 가치관, 유머, 감각, 삶에 대한 태도 등 내적인 요소가 더 중요해집니다. 72세의 윤미란 님은 젊었을 때는 비슷한 패션 스타일이나 취향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렸지만 지금은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비슷한 사람들과 더 깊은 교감을 느껴요. 겉모습보다 내면의 조화가 중요해진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둘째, 시간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이 더 강해집니다. 노년기에는 남은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인식이 더 뚜렷해지므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75세의 정수영님은 이제는 불필요한 갈등이나 부정적인 관계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서로를 존중하고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셋째, 개방성과 유연성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신만의 생활 방식과 습관이 더 굳어질 수 있지만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는 개방적인 마음과 유연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68세의 이종민님은 처음에는 동네 합창단 가입을 주저했습니다. 난 노래를 잘 못하는데? 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하지만 용기를 내어 참여했고 이제는 합창단의 열성 회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내 목소리가 부끄러웠지만 함께 노래하다 보니 자신감도 생기고 정말 좋은 친구들도 만났어요. 가끔은 자신의 편안한 영역을 벗어나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라고 그는 말합니다. 넷째, 건강과 이동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건강 문제나 이동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적 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나 집 근처의 활동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81세의 박영수님은 무릎 관절 문제로 장거리 이동이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집 근처 경로당에서 진행되는 요가 수업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이웃들과 친해졌습니다. 또한 손녀의 도움으로 화상통화 사용법을 배워 옛 친구들과도 연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몸은 불편해도 마음만 열려 있으면 방법은 항상 있어요.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다섯째, 기술적 장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나 소셜 미디어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온라인에서의 교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73세의 김철수님은 처음에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웠지만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디지털 시니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이제 그는 카카오톡으로 친구들과 소통하고 유튜브로 관심 있는 영상을 보며 페이스북으로 지역 모임 정보를 얻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조금씩 배우니 세상이 넓어졌어요. 이제는 디지털 세상에서도 즐겁게 소통하고 있죠. 라고 그는 말합니다.
자, 이제 노년기에 친구를 사귀는 실질적인 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관심사와 열정을 따라가세요. 진정으로 즐기는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공통 관심사는 대화를 시작하고 관계를 발전시키는 좋은 기반이 됩니다. 둘째, 정기적으로 참여하세요. 한 번의 참여로는 깊은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모임이나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친밀감이 형성됩니다. 셋째, 먼저 다가가는 용기를 가지세요. 많은 경우 다른 사람들도 새로운 친구를 원하지만 첫걸음을 내딛기 어려워합니다. 간단한 인사나 미소로 먼저 다가가 보세요. 넷째,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세요.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청취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고 경청하세요. 다섯째,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세요. 불평이나 부정적인 이야기보다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대화가 더 즐거운 관계를 형성합니다. 여섯째,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세요. 모든 만남이 깊은 우정으로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가벼운 교류부터 시작해 자연스럽게 관계가 발전하도록 하세요. 일곱째, 거절에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모든 사람과 친해질 수는 없습니다. 거절이나 무관심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다른 기회를 찾아보세요. 여덟째,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적절히 활용하세요.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다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먼저 소통한 후 실제 만남으로 이어가는 방법도 좋습니다. 아홉째,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준비를 하세요. 관계는 상호적입니다.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경험도 적절히 나누어야 균형 있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열째, 인내심을 가지세요. 의미 있는 우정은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세요. 노년기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은 분명 도전이 될 수 있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일입니다. 새로운 친구는 삶의 활력과 즐거움을 더하고 외로움을 줄이며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몇 가지 흔한 질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에는 너무 늦은 것 아닐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 너무 늦었다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노년기는 자신의 진정한 관심사와 가치관을 더 잘 알게 된 시기이므로 더 의미 있고 진정성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건강 문제로 외출이 어려운데 어떻게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건강 제약이 있다면 온라인 커뮤니티나 전화 친구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세요. 또한 가족이나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집 근처의 소규모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때로는 같은 건강 이슈를 가진 사람들과의 자조 모임이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젊은 세대와도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세대 간 우정은 서로에게 새로운 시각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멘토링 프로그램, 세대 통합 프로젝트, 가족을 통한 연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젊은 세대와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데 이것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데 장애물이 될까요? 디지털 기술은 친구를 사귀는 많은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전통적인 만남의 장소인 종교기관, 커뮤니티 센터, 지역 모임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지역에서 시니어를 위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니 관심이 있다면 참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미 깊은 우정을 나누는 오랜 친구들이 있는데 새로운 친구가 필요할까요?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는 매우 소중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친구는 새로운 관점, 경험, 아이디어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랜 친구들이 이사를 가거나 건강 문제로 만남이 어려워질 수도 있으므로 사회적 네트워크를 넓히는 것은 항상 좋은 생각입니다. 가족 관계가 중요한데 친구 관계도 똑같이 중요한가요? 가족과 친구는 서로 다른 종류의 지지와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가족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의 원천이지만
친구 관계는 선택적이고 상호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회적 삶을 위해서는 가족과 친구 모두와의 관계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제 노년기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정기적인 연락을 유지하세요. 직접 만나기 어려운 경우에도 전화, 편지, 이메일, 메시지 등을 통해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세요. 둘째, 특별한 날을 기억하세요. 생일, 기념일 등 특별한 날에 간단한 축하 메시지나 선물로 관심을 표현하세요. 셋째, 함께하는 활동이나 취미를 발견하세요. 공통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한 활동은 관계를 더욱 강화합니다. 넷째, 어려울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세요.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꺼이 도움을 주고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다섯째, 비판보다는 지지와 격려를 해주세요. 친구의 결정이나 행동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마세요. 여섯째, 갈등이 생겼을 때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모든 관계에는 오해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감정을 쌓아두지 말고 솔직하게 대화로 해결하세요. 일곱째, 친구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세요. 친밀함과 사생활 침해는 다릅니다.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비결입니다. 여덟째, 변화를 받아들이세요. 시간이 흐르면서 친구의 상황이나 관계의 역학이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아홉째, 의미 있는 추억을 만드세요. 함께 여행을 가거나 특별한 경험을 공유하면 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열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친구의 존재와 우정에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은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노년기의 우정에 관한 아름다운 사례를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77세의 장미숙님과 75세의 김순자님은 3년 전 노인복지관 한국화 수업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둘 다 평생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바쁜 삶 속에서 기회가 없었죠.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함께 붓을 들고 실수도 하며 웃는 동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장미숙님이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김순자님은 매일 병원을 찾아가 친구의 손을 잡아주었고 퇴원 후에는 재활을 돕기 위해 일주일에 3번씩 집으로 찾아가 함께 간단한 그림 연습을 했습니다. 장미숙님은 순자가 없었다면 다시 붓을 들 용기가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친구의 응원이 제 회복의 원동력이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지금 두 사람은 함께 지역 시니어 아트 페스티벌에 작품을 출품하고 서로의 집을 오가며 차를 마시고 같이 전시회도 보러 다닙니다. 김순자님은 나이가 들어 만난 친구지만 평생 알고 지낸 것 같은 편안함이 있어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이 관계가 제 노년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노년기의 우정은 삶에 새로운 의미와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가는 든든한 지지대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며 노년기 친구 관계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둘째, 시작이 반입니다.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 가장 어렵지만 일단 시작하면 생각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입니다. 셋째,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취미 활동, 자원봉사, 교육 프로그램, 온라인 커뮤니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새로운 만남의 기회를 찾아보세요. 넷째, 건강한 관계를 위해 노력하세요. 좋은 관계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상호 존중, 신뢰, 정기적인 소통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자신을 개방하세요. 진정한 우정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노년기는 인생의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혜와 경험이 쌓인 이 시기에 의미 있는 관계를 통해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과정이 때로는 도전적일 수 있지만 그 결과로 얻게 되는 기쁨과 지지는 그 어떤 노력보다 값진 보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손주와의 건강한 관계 형성하기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